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까진 상처에서 피와 진물이 나고 있고 흙도 묻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상처 소독 방법과 드레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다 따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상처를 세척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한 상처가 생겼을 때 치료하실 때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이후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처가 나면 상처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흙이나 먼지, 이물질 등이 상처에 묻으면 물론 그 자체로도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트라우마틱 타투라고 해서 그 이물질 자체가 그대로 피부에 남아서 반은처럼 색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이나 깨끗한 식염수 같은 걸로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린지 같은 걸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서 더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만약에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좀 더 강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같은 걸로 상처를 닦아서 거품이 일어나면 그 거품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하이진이나 베타딘 같은 소독 효과가 있는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상처를 깨끗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상처가 봉합을 해야 되는 상처인지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상처의 깊이가 진피층 이상까지 깊다면 당연히 봉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반응 형성에 유리합니다. 봉합을 하지 않게 되면 봉합할 상처인데 봉합을 하지 않게 되면 상처가 아물면서 벌어지거나 굴곡이 맞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게 아무는 흉터를 남기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옷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싱을 너무 얇게 되거나 너무 두껍게 덧대면 상처 회복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땀이 날 때 이를 적당하게 흡수하고 잘 배출시키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상처도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 진물이 적게 나는 상처, 피가 흘러나오는,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 등에서는 이를 적당히 흡수하고 제거하고 배출시킬 수 있는 드레싱을 해주는 것이 상처 회복에 좋습니다. 피나 진물이 많은 상처라면 이를 잘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마른 상처라면 연고 같은 거를 잘 적당히 발라줘서 적당하게 수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처 회복에 중요합니다. 상처는 깨끗한 환경, 그리고 적당한 온도, 그리고 너무 축축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은 적절한 습윤 환경에서 가장 잘 아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상처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까진 상처에서 피와 진물이 나고 있고 흙도 묻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 해야 할까요? 일단 흐르는 물에 또는 깨끗한 식염수로 상처를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봉합할 필요가 없다면 피와 진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잘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폼 같은 이 폼제제의 드레싱 제품은 이런 피나 진물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진물이 많이 흡수된 경우에 메디폼 제제가 부풀어 오른다면 하루에 2번까지도 드레싱을 바꿔가면서 적당하게 흡수를 시켜주는 것이 너무 상처가 젖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이렇게 폼 제제를 이용해서 드레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드레싱을 확인했는데 거의 묻어나오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흡수력이 조금 더 약한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 얇은 듀오덤 같은 드레싱 제제를 이용해서 상처 소독을 하는 걸로도 충분히 적당한 수분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듀오덤처럼 접착력이 있는 제품을 상처에 적용시켰을 때 만약에 새살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 듀오덤 같은 제품을 제거하면서 그 새살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접착력이 있는 제품은 사용 시 특히 제거할 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뭐 봉합을 한 상처라든지 아니면 아예 마른 상처라면 오히려 적당량의 연고를 상처에 코팅하듯이 살짝 발라주고 그 위에 거즈나 밴드를 적용해서 상처를 적당하게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고를 발라주는 이유는 거즈나 밴드를 제거할 때 상처와 드레싱 제제가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상처 소독 방법과 드레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라면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직접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